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 투자 대비하기 좋은 시간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장 복습과 내일장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고요, 특징주와 섹터까지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을 수 있는 무료 과외방도 열려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네모 박스 보이시죠?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게 됩니다. 저희 무료 과외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니까요. 거기서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도차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국내 증시에 열기를 올린 지 하루 만에 다시 국내 증시 냉기가 돌았는데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 보이면서 4,000선을 반납했고요. 3,80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던 오늘 시장, 최병민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세 상승장에는 누구나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여러분처럼 시장을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익 격차는 상당히 벌어질 겁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내공노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주식 정보와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미국 시장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녹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녹색 옷 입고 왔으니까 미국 시장 편안할 겁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영민 본부장입니다. 네,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예상할 수 없는 요즘 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오늘 장 복습 노트부터 한번 열어주시죠. 예, 시장이 참 어려운 게요. 지난주 금요일도 딱 시장이 이랬거든요. 금요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3% 넘게 갔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한 마이너스 3% 갔고 또 오늘 또 3% 세 번 연속 좀 급락하는 뚝뚝 떨어집니다. 급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뭐 주식 격언 중에 세 번째 투매는 뭐 받아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또 세 번째 단기 투매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이 저점이 또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급락을 시켰던 건 결국 미국 시장에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급등해서 출발했는데 결국 끝까지 끝에서는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 종목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마이크론이 거의 11%나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인데 그 기업이 11%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하락에 좀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점은 다 같이 급락한 게 아니라 뭐 애플은 거의 뭐 약보합 수준이었고 뭐 IBM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투매 시장은 아니고 그래도 많이 올랐던 애들이 떨어지고 좀 덜 올랐던 애들은 안 떨어지거나 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또 4천을 이탈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는 또 4천 이상에 돌다가 또 하루는 4천 밑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는 장세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미리 반영을 했죠. 어제 하이닉스는 8%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상승분을 토해냈고 그 이상으로도 좀 빠지는 좀 안타까운 시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 이상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6%,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 사실 이게 쓸 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9%였는데 장 끝나고
하이닉스가 한 마이너스 10%도 찍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많이 제가 떨어졌죠. 종가 완전 종가까지는 못 봤는데 네. 9%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쯤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시장이 완전히 막살나면 뭐 바이오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뭐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케어젠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코롱 티슈진, SBB 테크 같은 개별주들은 그래도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완전히 투매 시장은 아니었다. 뭐 희망을 찾자면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거를 보면 오늘 외국인이 3조나 팔았습니다. 이게 뭐 2조 샀다, 3조 팔았다 이게 조 단위를 외국인이 좀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는 외국인이 선물도 같이 팔았거든요. 현물을 파는 날에는 선물까지 같이 팔았는데 오늘은 좀 선물을 조금이지만 매수를 해주면서 좀 그나마 좀 시장을 좀 추가적인 폭락은 막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은 오늘 좀 그나마 좀 방어해줬습니다. 다만 뭐 개인이 당연히 거의 3조 가까운 매수를 하면서 네. 수급적으로는 오늘 좀 안타까운 시장이었습니다. 예. 업종으로 보면 뭐 대부분의 업종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전기전자, 반도체가 6% 넘게 빠지면서 좀 안 좋은 시장을 좀 리드를 했다, 안 좋게 리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시장이 빠지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1선을 좀 지켜줬으면 거래소 일봉 차트입니다. 21선을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밑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은 3,700에서 3,750 정도 선을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놓을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 희망은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마이너스 3% 빠졌지만 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크게 상승 마감했었거든요. 네. 그런 시장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줘서 오늘 다시 반등을 해서 W자 쌍바닥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수준으로 가주면 좀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다만 3,700에서 3,750도 열어놔 줘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삼성전자가 원래는 이렇게 95,000원은 무조건 지키는 95,000원만 내려오면 누군가 사주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3시 30분 장 마감까지는 95,000원을 지켜줬는데 아쉽게도 지금 저녁 8시에는 95,000원을 좀 깨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중에는 그래도 지켜줬으니까 네. 여기가 다시 한번 이 95,000원 선이 바닥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월봉으로 보면 사실 지금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월봉으로 보면 자, 이 삼성전자가 거의 3년 동안의 박스권을 최근에 강하게 뚫었거든요. 네. 이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차트는 뚫었던 전고점까지는 한번 조정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조정을 보여주는데 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전고점이 그때 9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9만 원 정도에서 한 번 정도 9만 원까지는 좀 빠질 수 있지만 대세 상승은 끝난 거 아니다. 결국 N자형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좀 길게 보고 길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다음은 엔비디아. 좀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차트 보시면 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엔비디아라고 보지 마시고 어떤 회사의 일봉 차트입니다. 뭐 어디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 뭐 추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박스권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차트를 뭐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바닥권입니다. 바닥권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차트도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상승으로 좀 마감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녹색 옷도 입고 온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우리나라 시장을 또 하락을 하게 했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차트만 보면 전저점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51선 지지선 부근이니까 마이크론도 오늘을 저점으로 다시 한번 N자형으로 상승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이제 우리 그렇게 오늘장 복습 노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부장님의 오늘장 복습 노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길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장 전략 잘 세워봐야겠죠.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내일장 전략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가진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 상단에 문자 정보 나가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고민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생방송 진행되는 동안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이어서 내일장 공략 노트와 함께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특징주 3가지도 살펴볼 시간인데요. 본부장님 정말 지금 예상이 안 되는 장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공략 노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오늘 그 4번째 금요일 날인데요. 네 네. 번째 금요일 날은 미국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 옵션 만기일 날 시장에 좀 변곡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하락장에서 변곡점이라는 거는 다시 올라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이 좀 다음 주에는 좀 미국 시장 주도로 좀 상승하는 장이 나와주길 바라고요. 통계적으로 네. 변곡점이 나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저가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이제 버블의 시작인지 이 논란이 이번 주 내내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저도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죠. 이게 반도체가 꼭질지 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점의 매수 기회일지 최고점에서 뭐 팔겠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주도 섹터가 2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바이오인데요. 반도체도 사놓고 바이오도 사놓으면 반도체가 좀 떨어져도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네네.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가 매수인지 버블 시작인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냥 저는 두 주도 섹터를 다 들고 뭐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오르면 좋지 이런 관점으로 좀 뭐 포트폴리오 관점 분산 관점으로 해서 이 시장을 좀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버블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버블의 시작이 아니라 상승의 아직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급적으로는 지금 신용이 좀 상당히 많은 상태고 금요일 날 한번 투매가 나왔던 것도 신용 반대 매매였을 테고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신용 반대 매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신용 반대 매매가 모르긴 몰라도 많이 출회가 됐을 거예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엄청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한 달 만에 11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다 개인들이 샀고 개인들은 특히 신용으로 많이 사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조심하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쨌든 지금 수급적으로는 신용 반대 매물 물량이 좀 계속 출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매수하실 때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이렇게 신용 반대 매물이 나올 때는 매수 타이밍은 사실 아침입니다. 아침. 왜냐하면 아침에 신용 반대 매물이 나오니까 네. 상대적으로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보다는 그 다음 날 시장이 빠져 있을 때 매수하는 게 하나의 주식 좀 팁이 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성급한 추가 매수보다 뭐 상승 시 추매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출회가 되면 이게 신용 반대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고 매도를 불러서 네. 이 신용 반대 매물이
출회가 완료되는 상승장에서 차라리 양봉에서 사시는 게 저는 특히 반도체 말씀드린 건데 반도체는 네. 양봉에서 추매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도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네.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자. 네. 예, 개미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고 있는데 이것도 챗 GTP가 그린 겁니다. 네. 예,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뭐 매수하셔도 되겠지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이 단기적으로는 세 번째 투매거든요. 네. 다만 그냥 일반 개인들은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이렇게 떨어질 때보다는 반등할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내일장 공략 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바이오 이 두 개의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는 방안도 함께 추천해 주셨는데요. 내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특징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전략을 공략한 특징주 세 가지도 함께 짚어볼 건데요. 저희 하단에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곳에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게 됩니다.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고요. 입장하셔서 주식 정보와 다양한 혜택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반도체와 바이오 두 개의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는 방안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세 가지 특징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반도체는 좀 뺐습니다. 워낙 예,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반도체가 쉬는 동안에 올라갈 만한 섹터로 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랑이 쉬는 장에는 이렇게 주변 테마, 네. 여우들이 왕노릇 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네. 종목을 가져왔고요. 뭐 다시 아시겠지만 원자력 관련주기도 하고요. 네. 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주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중동에 갔다가 오늘은 뭐 이집트에 있다 그러는데 아마 거기서 또 원전 관련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 관점에서도 정고점 눌림목 매매하기 딱 좋은 자리라서 가져왔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몇 달 동안 횡보했던 정고점을 10월에 뚫었고요. 그 뚫고 나서 지금 다시 정고점. 아까 삼성전자 월봉이랑 비슷하죠. 오랫동안 횡보했던 장을 뚫고 나서요. 이렇게 전 고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네. 여기가 이제 천장이 아니라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바닥을 네네. 뚫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단기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삼성전자도 딱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월봉상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거니까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는데요. 현재 잠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바이오 종목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도 바이오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예상 특징주도 바이오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 G2G 바이오는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끝나서 그런데 네. 좀 공부를 좀 해서 나중에는 또 몰래 히든 종목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인벤트지랩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인벤트지랩이란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G2G 바이오입니다. 약효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요. 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항암제 같은 경우 맞으면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네. 뭐 비만 치료제도 비싼데 한 번 맞으면 뭐 약효가 뭐 3일에서 일주일밖에 안 가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싼 약을 혹은 항암제 같이 맞기 힘든 약을 좀 장기적으로 몸속에서 약효가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회사. 하나는 인벤트지랩이고 하나는 G2G 바이오입니다. 물론 저는 뭐 인벤트지랩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G2G 바이오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엔 히든 종목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2G 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 4곳과 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또 새로운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또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능성에 있을 때 샀다가 뉴스가 나오면 파는 그런 전략도 제가 네. 계속 강조드리죠. 그리고 차트도 급등 후 조정 국면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아까 제가 저를 좀 오래 보신 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급등했다가 네. 조정 보이는 그런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검색기로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지만 그냥 이 방송 보시면 제가 이런 거 가져오니까요. 이런 것만 찾는 걸 원하시는 분은 제 방송을 매일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급등했다가 오늘 전고점까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때가 저는 이때 가장 좋아합니다. 이때 한번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G2G 바이오 후에는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정도로 가능성을 좋게 보셨거든요. 현재 급등했다가 조정기에 들어서 있는 국면이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지금 바이오도 이제 가지고 오셨고 원자력 가지고 오셨고 세 번째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다 아실 겁니다. 네. 특히 강채림 아나운서님은 참 좋아하실 만한 BTS나 뉴진스가 소속되어 있는 네, 좋아합니다. 엔터사죠. 예. 내년 봄에 드디어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군대 간다고 이렇게 슬퍼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네. 군대를 갔다 와서 내년 봄에 BTS가 좀 완전체 활동을 재개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뉴진스 논란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어도어라는 하이브의 자회사 네. 다시 뉴진스가 그 어도어에서 다시 뭉쳤다. 자총령은 BTS, 우베코는 뉴진스가 되겠죠. 반대일 수도 있겠고요. 누가 더 높은가요? 어쨌든 BTS와 뉴진스가 끌고 가는 시장 그런 회사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누구죠? 방시혁 그 대표가 좀 논란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BTS와 뉴진스의 힘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한일령 수혜주겠죠. 삼국지 다 아시겠지만 삼국지에서도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싸울 때 둘이 연합해서 싸우거든요. 둘이 연합해서. 근데 한국이랑 일본이 가까워지기는 좀 쉽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칠 때는 아마 한국이랑 연합을 해서 일본을 치려고 하지 않나. 연합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양쪽 다 공격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랑도 싸우고 한국이랑도 싸우면 중국 입장에서도 버거울 테니 한국이랑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BTS가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뉴진스가 중국 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이브 같은 엔터, JYP나 SM 같은 엔터사들이 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딱 좋죠. 딱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이렇게 전고점을 강하게 뚫었다가 조정을 딱 전고점 위에서 보이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정세 한일령 그런 것도 있고 또 뉴진스, BTS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좋은 소식도 있고 차트도 좋다.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BTS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제 BTS가 소속된 하이브를 세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도 본부장님께서는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잘 사용하는 아이템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 잘 참고해서 한번 종목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공략 노트와 특징주 세 가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본부장님이 바이오주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첫날 가지고 오셨던 인벤티지 랩은 지금 거의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의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바이오 관련 히든 종목이었던 온코닉 테라퓨틱스랑 케어젠도 지금 좋은 흐름 보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제 히든 종목은 지금 공개드리면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종목이고 반도체 실 때 제가 바이오 사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냥 반도체 빠지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럴 땐 바이오가 가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계속 보시면서
제가 바이오 정말 좋아하고 다른 건 몰라도 바이오 히든 종목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특히 온코닉 테라나 아니면 케어젠 같은 종목, 제가 바이오 종목 히든으로 나올 때마다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30일 날 이게 그 임상을 발표를 하거든요. 케어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기회는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시초가에 사셨으면 고점 최고점에서는 하루 만에 22% 넘는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오늘 강하게 뚫었죠. 제가 뚫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오늘은 바이오 섹터가 좋을 거니까 뚫었으니까 충분히 더 갑니다. 그래서 저는 케어젠 이게 끝이 아니라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30일까지는 앞자리가 2가 아니라 뭐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자리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제가 가져왔던 종목이고 이것도 흑자가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다. 그리고 제일약품의 자회사고 제가 바이오 IR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학회 이런 쪽에 좀 많이 갔었는데 그때 좀 많이 보이셨던 분이 제일약품 관계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일약품이 좀 바이오에는 좀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상장을 했던 제일약품 자회사 바이오가 온코닉 테라퓨틱스인데 저는 바이오 IR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IR을 딱 들으면 기업 설명회를 들으면 이거는 진짜구나 아니면 이거는 좀 사입이네라는 걸 좀 감으로 좀 느껴요. 네. 이게 뭐 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여러 IR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그게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일약품이 하시는 분이 그 IR은 저는 뭐 제 마음에 닿았었고 그랬었던 또 종목이 예전에는 뭐 올릭스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IR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은 들어갔을 겁니다. 본사도 한 2번 내려갔었고요. 그런 알테오젠 같은 종목으로 제가 뭐 보고 있었던 종목은 인벤티지랩이고 네. 제가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20% 정도 고점에서는 20% 수익인데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바이오 종목 필요하신 분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케어젠도 괜찮고 네.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면 인벤티지랩이나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0% 수익이 났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런데 좀 매일 상승하죠. 이 주식 이 차트만 보면 뭐 시장이 좀 빠지고 있나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양봉이고 매일 오릅니다. 이런 주식은 정말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3% 빠지는 날도 오르고 뭐 2% 오르는 날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오늘도 시장은 3% 빠져가지고 패닉이었지만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 5%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네. 인벤티지랩입니다. 뭐 인벤티지랩은 개인적으로 잠재력 1등인 바이오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약 2,700개 상장 주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고,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을 보면, 지금 한 32% 정도 수익권입니다. 네. 근데 추세적으로 아직 추세도 살아있죠. 이 차트만 보면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기업 차트만 보시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인벤티지랩, 뭐 케어젠, 온코닉 퓨틱스 이런 많이 가져오는데 네. 특히 바이오 종목은 오늘도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히든 종목. 네. 그거 받아가시려면요. 요 하단에 QR 코드로 들어오시면 오늘도 바이오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가해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시는 바이오 종목, 애정이 바이오에 뛰어난 만큼 항상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과 온코닉 테라퓨틱스 모두 수익이 났고요. 또 장성환과 상관없이 하락장에서도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케어제는 어제 가지고 오셨던 히든 종목인데 이제 상승률이 좋아서 오늘 종목명을 밝히게 됐거든요. 네, 이런 종목이 또 내 계좌에 있었다 하시는 분 아니면 나 어제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 히든 종목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공략 노트와 함께 특징주 3가지도 알아봤고요.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상승률 리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곧이어 본부장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는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매수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여기서 입장하면 무료 과외방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고민 지금 빠르게 남겨주세요. 저희 자세한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 또 무료 과외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 지금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만나보고 전략 세우는 시간인데요. 저희 종목 고민 신청 방법 총 2가지고요. 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또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무료 과외방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뒷번호 549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종목 고민인데요. 종목명 한미 반도체시고요. 매수가 15만 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한미 반도체 흐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전. 예. 원래는 그 HBM이 한때 핫할 때만 해도 한미 반도체가 TC 본딩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가장 대장주로 나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시장이 반도체인데 약간 디램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시장이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좀 못 올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또 디램 관련주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다른 TLB라든지 이런 종목 급락을 했지만 한미 반도체는 2% 하락 마감을 했고 시초가보다 종가가 제일 높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일단 61선, 저 동그라미 신부근이 61선 지지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 전고점 지지 구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녹색 선을 뭐라고 했죠? 녹색 선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거를 누적해 놓은 거라 말씀을 드렸죠. 주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다가 주가 빠질 때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나요? 아니죠. 그냥 사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요때 샀던 외국인들과 기관은 지금 손실 구간일 겁니다. 자기들의 손실을 피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주가 빠질 때 같이 팔고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 빠지더라도 외국인 기관은 그대로 있다. 결국은 지지선 61선 지지선과 요 고점 지지선 이겨내고 지지로 다시 N자형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주 대장주인데요. 내년에 HBM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D램보다는 HBM 관련주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STI 같은 종목이랑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다시 반도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전고점일 겁니다. 15만 원은 전고점일 텐데 네. 여기는 충분히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파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손절은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굳이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보유 관점으로 나중에 수익 보고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한미 반도체 수익 바라보신다면 1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651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파로스 아이바이오고요. 매수가 6,9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네, 6달 만에 수익권이 왔어요. 이거 팔아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분 기다리셨던 만큼 고민이 엄청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매도 시기 상담 부탁드립니다. 6달 기다리셨던 만큼 네. 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충분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여기서 뭐 거의 본전 수준에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 워낙 이쪽 바이오가 좀 핫하기도 하고요.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AI도 엮여 있고 바이오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의료 AI 쪽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월봉 차트를 좀 보고 왔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엄청 떨어졌죠. 예, 최근에 엄청 떨어졌는데 잠시만요. 광고 좀 지우고요. 네. 요때 거래가 거의 없이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를 크게 실으면서 좀 네. 차트를 좀 차트를 지금 보시면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오늘 거래 엄청 실으면서 월봉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 거래 없이 떨어졌던 부분은 거래 실으면서 가거든요. 보통은 확률적으로.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서 한 요 정도 수준,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네. 한번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달을 기다렸는데 그 지금 본전에서 몇 퍼센트 먹고 빠져나오기에는 회사 AI 의료라는 그런 회사라는 그 모멘텀도 영업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뭐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예, 저는 보유 관점에서 12,000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셨는데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현재 거래량이 늘면서 좋은 추세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장기적 보유 관점에서 12,000원 이상 매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도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뒷번호 9773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종목명 에코프로고요. 매수가 63,3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전략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63,000원이시면 또 어쨌든 수익권이시겠네요. 좀 힘든 시장에서 네. 그래도 뭐 최근에 수익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수익권이시니까 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다른 전기차 섹터 종목인데 좀 소형주를 가지고 계시길래 네. 그때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대형주로 좀 옮기시라. 왜냐? 쇼커버링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이 그동안 적자를 크게 보다가 약간 흑자로 전환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할 때 좀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네. 3분기에 흑자를 유지했는지 그건 제가 잘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흑자 전환이 좀 큰 수혜다. 그리고 반도체가 쉴 때는 2차 전지 관련주인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이 다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다시 좀 시장에서 틈새 시장 테마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고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61선의 손절 라인을 좀 많이 보거든요. 7만 원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문자를 한 걸 보니까 에코프로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비슷한 관점입니다. 어쨌든 전기차에서도 대장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며칠 전인가 포스코 DX를 물어보신 분은 매도하시고 차라리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전기차에서는 대장주입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좀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반도체가 쉴 때 2차 전지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보유 관점으로 말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들어가 볼게요. 뒷번호 1744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예. 매수가 예, 제가 실수했는데 두 분이 다른 분이시네요. 예. 네. 포스코 퓨처엠이시고 24만 4,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 답답하다고 이제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럼 포스코 퓨처엠 더 자세하게 제가 상담 아까 부탁드립니다. 같은 분인 줄 알고 당연히 에코프로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서 같은 분인 줄 알고 조금 같이 상담을 드렸는데 24만 원이니까 좀 이분은 네. 좀 정고점에 아마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또 이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도 보면서. 네. 수급선이 급등했다가 물론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수급선 거의 그대로 있죠. 예, 외국인 기관 뭐 팔긴 했지만 크게 팔진 않았다. 요때 끌어올렸던 애들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좀 같이 빠지는 거죠. 좀 반도체가 급락만 안 하고 반도체가 행보만 해줘도 이런 네. 2차 전지 같은 섹터는 다시 한번 틈새 섹터로 상승할 수 있다. 최소한 본전 이상까지는 한번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굳이 또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리면 61선인 18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정고점 본전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계속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셨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역시 본전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8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944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현대차, 매수가 26만 7,813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약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 전략 어떻게 세워드려야 될까요? 저는 뭐 약손실이긴 하지만 뭐 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 좀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지금 2% 정도 손실이시면 네.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6% 수익이신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즘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400 거의 70원을 좀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수익이 나는 sek터가 네. 자동차 섹터고 자동차 섹터의 대장주는 당연히 현대차고요. 저는 실적도 좀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차트도 좀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뭐 관세 협상도 잘 됐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을 믿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좋고 그리고 남들이 환율 올라서 걱정할 때 나는 뭐 환율 오르니까 너무 좋은데 뭐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의 대장주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네.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는 배당도 좀 쏠쏠하게 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기아차, 현대차 다 배당 쏠쏠하게 주니까요. 뭐 배당까지 받아 가시면서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남들은 다 지옥인데요. 특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옥인데 네. 현대차 오늘 마이너스 1% 정도면 네, 뭐 충분히 그냥 뭐 기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현대차 계속해서 보유하시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반도체가 이렇게 잘 올라오지 않을 때 자동차주도 역시 좋은 흐름 보인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언제 매도 시기 잡아야 할지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히든 종목 코너도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시청자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오늘도 바이오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히든 종목 반도체는 안 보시더라도 바이오는 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뭐 케어제는 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고점에서 22% 넘게 수익이 났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입니다. 예, 오늘도 바이오. 예, 특히 인벤티지랩, 케어젠,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 후속작으로 네. 가져왔습니다. 자궁 내막이나 자궁 근종 같은 타겟 임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난임 관련 테마로 좀 유명한 기업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표적 항암제, 혈우병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라젠 같은 기업이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좀 안 좋게 된 끝에는 좀 안 좋았던 이유는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요거 하나 실패하면 네. 회사가 좀 박살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는 좀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한 기업을 좀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알테오젠도 원래는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이오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원래는 항반면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던 회사고, 그리고 또 키 안 크는 거, 갑자기 그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네. 키 안 크는 애들 좀 키 크게 하는 성장 네. 호르몬을 좀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그 파이프라인 중에 다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SC 제형이었는데 그게 네. 대박이 나면서 지금 코스닥 시총이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듯이 지금 히든 종목도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또 좋은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도 좀 급소기도 하고요. 다음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다. 자궁 내막증, 면역항암제,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메시라고 하는데, 사실 요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은 바이오 기업이면 다 한대요. 다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비알코올성 지방염 치료제 파이프라인 없는 기업은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왜냐? 다 한다고 하니까. 네. 그만큼 사실 어려운 그 기술이긴 합니다. 왜 이걸 다 하냐면 이거 개발하면 대박이거든요. 대박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사실 다 한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지우고, 어쨌든 요 두 개 자궁 내막증이랑 면역 항암제 요쪽을 좀 주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부산에서 출생아 5명 중에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난임 이런 치료제는 수요가 많은 기업이고, 이 히든 종목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까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차트로 보시면 차트도 상당히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전고점 뚫으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셨다 하면 오르는 이 바이오 섹터에서 오늘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바이오 섹터 히든 종목 꼭 저희 하단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무료 과외방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